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 환자는 9명으로 치료받고 계신 환자분들은 1,593명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2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규 확진 환자 9분 가운데 4건은 국내 확진 사례입니다. 해외 유입 신규 사례는 총 5건으로 검역 단계에서 3건, 지역사회에서 2건이 확진되었습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각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연휴 대비 안전관광 방안, 연휴 대비 코로나19 방역대책, 소규모의 출장기업 베트남 특별 입국 추진 동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38만 명의 미등록 외국인이 불안한 신분으로 인해서 의심 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는다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보건소나 의료단체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전세기 편으로 중소, 중견기업 관계자 340명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 제한 예외 조치를 위하여 노력해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시는 한편 지역사회를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지난 석 달간 야근과 철야를 반복하면서 방역 현장에서 헌신한 전국 225개의 지자체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10명 안팎의 신규 확진 환자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4월 30일부터 시작하여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모임, 행사, 외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이동과 밀집, 그리고 접촉이 잦아지면 그만큼 감염의 위험도 매우 높아집니다. 방역 당국은 이것이 코로나19 감염의 재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여행지나 관광시설에서 지켜야 할 개인위생과 방역 조치를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연휴 기간 대비 안전관광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자동차나 기차와 같은 이동수단을 이용할 경우 또 휴게소, 관광지, 쇼핑몰이나 시장과 같은 여행 경로에 따라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행지나 관광시설에 입장할 때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또 그리고 음식물을 드실 때는 개인용 식기를 사용할 것과 같은 상황별 안전수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수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홈페이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수칙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에서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주요 관광지에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하여 방문객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주요 관광지에는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 물품을 비치하고 관광객의 마스크 착용을 확인함과 함께 지역 자율적으로 관광시설 예약제, 관광지 내의 한방향 관람 동선 마련, 차량 이동 관람 등을 도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여행객이 다수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와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입니다만 지난해의 약 90% 수준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 강릉 지역의 숙박시설은 연휴 기간 중 예약률이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휴게소, 버스터미널, 기차 역사에 열 화상 카메라를 배치하고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휴 기간에는 모든 야외 활동 관광지에 대하여 특별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관광지에는 안내 데스크를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발열 상황을 체크하고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2m 이상 거리 유지와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관람객 간의 거리 유지를 위한 동선을 표시하고 구역별로 안내위원을 배치함으로써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약 18만 명의 관광객이 입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43%가 감소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방역적 측면에서 대규모의 관광객 이동에 따른 우려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4월 30일부터 제주공항의 입도 검역을 강화하여 입도객의 발열 감지 기준을 종전 37.5도에서 37.3도로 하향 조정하고 공항 내의 도보 이동용 선별진료소에서 해외 입국자뿐만이 아니라 발열 증상자에게도 진단검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주도 내의 실내 관광지에는 발열 체크기와 체온계를 비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의 관람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지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 내 관광사업체에 대한 방역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과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방역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가능한 모임과 행사, 여행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부 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여행 수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여행 관련 사업주들, 종사자분들께서는 이번 연휴 동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가운데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안내요원의 발열 체크, 동선 관리 등과 같은 방역 조치를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안내와 행정지도 등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지원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대구 경북 경증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총 16개소의 생활치료센터를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환자가 줄어들m에 따라 대구 경북 지역의 16개 센터를 단계적으로 줄여왔으며 4월 30일 마지막 2개소가 문을 닫으면 모든 대구 경북 생활치료센터는 운영을 마치게 됩니다. 한때 신규 확진 환자가 하루 813명, 격리 치료 중인 환자가 7,470명으로 정점을 찍고 특히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는 위기 상황을 직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군, 공공기관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고 필요 인력을 현장에 급파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경증, 무증상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하고 중등증 환자는 감염병 전문 전담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한 새로운 방식으로 급격한 환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증도별로 환자를 분류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생활치료센터를 통해서 총 3,037명의 환자가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이는 대구 경북 전체 완치자의 약 42%입니다. 마지막 2개소에 남아 계신 환자 72명도 4월 29일 병원으로 이송하여 모두 완치될 수 있도록 치료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의 시설 인력 기준, 환자관리 방법 등을 표준화한 모형을 마련하여 향후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별로 이 모형에 따라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모형을 국제 기준에 맞게 표준화하여 해외에 널리 알리는 등 생활치료센터가 K방역 모델의 핵심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생활치료센터를 위하여 애써주신 모든 의료진과 의료기관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공무원 등 현장 근무 인력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 경북센터를 위해 기꺼이 시설을 협조해 주신 삼성, 현대자동차, LG디스플레이, 기업은행, 대구은행, 농협,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가톨릭 대구 대교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보면서 정부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개인 위생이나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명의 감염 환자에 의해서 대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국가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최근의 방역 성과는 그동안 우리가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힘을 모아 다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성과였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일부터 최장 6일의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이 진정한 황금 연휴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족들, 친지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은 부족합니다. 함께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지키고 배려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황금 연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의 긴 연휴 기간에도 방역과 진료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의료진과 현장 종사자 그리고 공무원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의 긴 연휴가 국민들께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지키며 안전하고 즐거운 일상을 가능하게 한 첫 출발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했던 진정한 황금 연휴로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집단 감염으로 이어져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노력해온 것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지막까지 정부와 힘을 합쳐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